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요, 관광학 개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학 개론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관광학 개론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진도를 나가게 될 텐데요. 관광학 개론은 그렇습니다. 관광학 개론은 어떤 이론이기 때문에 이론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쯤부터 가면 우리가 법에서 배웠던 뭐 관광 숙박업이라든지 여행업, 그 다음에 관광객 이용시설업 뭐 그런 내용들을 조금 세분화시켜서 조금 더 배우게 됩니다. 광학개론은 이해하기보다는 좀 암기하는 내용이 좀 주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시험을 본다면 그 해에 어떤 벌어졌던 우리나라의 뭐 관광과 관련된 문화 행사라든지 관광 행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그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또 들어가셔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 정책과 관련된 내용도 계속해서 검토를 하시면 한 거기에 관련된 문제가 한 서너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번에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평창올림픽의 어떤 마스코트의 이름이라든지 뭐 수호랑이라고 그러는데 마스코트가 또 어떤 동물을 상징하는지 이런 것도 배우셔야 되겠고요. 과거에 또 우리나라의 뭐 88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마스코트까지 여러분들이 다 연관지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의 어떤 관광에 약간 차질을 빚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뭐 뉴스를 통해서 또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떠한 관광 정책을 세워서 이렇게 관광 발전을 계속 유지시킬 것이냐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고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뭐 신문이나 어떤 인터넷 기사로부터 찾아서 계속 보시면 여기선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광의 기초 1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의 어떤 기본적인 이론, 그 다음에 관광의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을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관광의 정의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의 역사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자, 1번 1장에 관광의 기초가 나와 있고요. 자, 1번에 보시면 관광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관광이라는 어원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관광이 어원입니다. 관광. 자, 볼관자의 빛광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빛을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빛을 본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빛이 발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전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한번 볼게요. 자, 관광이라는 어휘가 동양에서 최초로 사용된 것은 BC 8세기경 중국 주나라 때의 경전인 역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답니다. 이걸 줄여서 주역이라 그러는데 주역은 다 아시죠? 주나라 때 역경이라는 책을 주역이라 그러는데 그 주역의 내용에 보시면 관국지광 이용 비누왕이라는 표현이 나온답니다. 자, 이걸 그 풀이를 해보면 왕의 귀빈으로 초청받아 방문하였을 때 왕의 초청에 대한 손님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빛을 보는 것이 이롭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발전상을 보는 게 이롭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빛은 그 나라의 풍속, 관습, 문물제도, 그래서 발전을 보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표현에서 볼관자랑 빛광자를 합쳐서 이렇게 관광의 어원이 최초로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최초로는 중국의 주나라의 역경, 주역에서 그 관광에 관한 어원을 최초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나라별 관광의 어원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원 동양에서는 주나라 시대 역경, 주역에서 관국지광 이용비누왕이라는 문구에서 관광의 기원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러 군데서 관광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라시대 최치원이 쓴 개원필경에서 관광 6년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115년 고려 예종 11년에 고려사 자료에서 관광 상국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선진국을 관광하여 문물제도를 시찰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서 관광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여기 나와 있는 2개 정도 정확하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관광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 일본은 1855년이죠. 자,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서양과 외교를 조금 더, 그러니까 서양의 문물을 조금 더 일찍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00년도 초반까지도 그 쇄국 정책에 의해서 서구의 문물을 받지 않았는데 그 1855년도에 이미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그 서구가 대표적으로 네덜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덜란드의 그 문물을 받아들이고 이 네덜란드의 당시의 여왕이었던
분께서 이 서양과의 첫 교육을 어떻게 축하한다는 의미로 그 네덜란드에서 일본에다 배를 한 대 선물을 하게 됩니다. 이 배의 이름이 관광환이라는 배였고요. 이 관광환이라는 배의 이름으로부터 관광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광환에서 유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어휘 보실게요. 자, 어휘는 타국의 강화, 타국의 발전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를 순회하는 이동의 개념이고요. 견문 확대로서는 토지, 풍습, 제도, 문물의 관찰을 하는 것이 관광이라는 말의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양에서는요, 관광이라는 표현이 언제 등장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통 관광이라고 하면요, 영어로는 투어리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어리즘. 자, 투어리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투어리즘 이 ISM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상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어떤 우리나라 무슨 이즘 뭐 이런 게 대표적인 어떤 사상을 의미하는데 이 사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개념이 약간 커진 걸 우리는 관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어는 기본적으로 여행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행에 ISM, 이즘이 붙으면서 관광이라는 표현이 되었다. 그러면 이 관광이라는 투어리즘이 언제 등장을 했느냐? 이게 그 서양의 어원과 관련된 내용인데 먼저 보시면 영국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라틴어에는 토르너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라틴어에 토르너스라는 표현이 있는데 토르너스라는 표현은 이렇게 회전한다는 뜻이고요. 자, 이게 그 짧은 기간 여행을 뜻하는 투어로 변했고요. 자, 여기서 개념이 확장되면서 투어리즘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투어리즘이라는 표현을 최초로 쓴 잡지는 자, 1811년 영국의 스포팅 매거진이라는 잡지에서 그동안 투어라는 짧은 여행을 뜻하는 거에서 약간 확장된 개념인 투어리즘을 최초로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11년에 영국의 스포팅 매거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 또는 동양에서 관광이라고 해당하는 투어리즘이라는 표현을 최초로 사용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독일에 나와 있는데요. 자, 독일에는 뭐 영어 좀 어렵죠, 단어가. 자, 이게 외국인의 이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non-immigrant라 그래서 이민자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1930년도부터 관광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관광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자, 관광의 정의 일단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날 관광에 대한 정의는 무척 다양하다고 합니다. 관광이란 일상권을 벗어나서 자, 일단 밑줄 치실게요. 일상권을 벗어난다.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겠고 견문, 위락, 휴양, 상용, 친지 방문, 종교 등 여행의 목적이 뚜렷해야 하며 자, 그래서 일상권을 벗어나고 그 다음에 뭐 견문을 넓힌다든지 가서 쉰다든지 즐긴다든지 친지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체제 거기서 머물러야 되겠으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소비를 해야 됩니다. 가서 돈을 얻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생산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돈을 쓰는 행위가 나타나야 그걸 관광이라고 한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현상이어야지만 관광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은 다시 일상권을 벗어나는 탈일상성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체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비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소득 행위를 하면 안 되고 소비 행위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을 목적으로 해야만 이게 관광이라는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전적 의미로서는요.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의 풍경, 풍습, 문물 등을 구경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웹스터의 사전에 보면 출발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여행 그러니까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 게 이걸 회귀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회귀성과 관련된 여행 그리고 사업, 즐거움 또는 교육을 위해서 여정표에 계획된 여러 장소를 방문하는 외유 여행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웹스터에서는 또 사전적 정의로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포인트 나와 있는데요. 자, 뭐 크게 틀린 건 아닌데 자, UNWTO라고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WTO가 아니고요. 자, WTO는 좀 잘못된 그 어떤 표현이고요. 자, 잘못된 표현이라기보다는 WTO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세계 국제 그 기구 중에 그 어떤 그 경제와 관련된 기구고요. 여기 UNWTO가 세계 관광 기구라 그래서 한번 적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UNWTO가 세계 관광 기구여서 책이 좀 오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UNWTO에서 관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보셔야 될 텐데 자, 보시면 일단 여행 목적의 즐거움, 위락,
휴가, 스포츠 사업, 친구, 친지 방문, 업무 회의, 건강, 연구, 종교 등을 목적으로. 뭐 이거 외우는 건 아닙니다. 자, 이런 특정 목적을 가지고 방문국을 최소 몇 시간? 24시간 이상 또는 1박 이상 1년 이하를 체류하는 행위를 뭐 관광이라 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목적과 체제 기간이 분명히 나와 있는 게 UNWTO 세계관광기구의 관광에 대한 정의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